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거는 23년 이러면 재밌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겠는데 저도 그렇고요. 저도 미혼이거든요. 30대. 저도 30대 초에 결혼했어요. 네, 지금 완전 부동산 집값 이거 보면서 진짜 좌절하시는 청년분들도 있으세요. 좀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다음에 사이클 또 옵니다. 다음 버스가 온다.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를 27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면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까지 제가 굉장히 안티가 많잖아요. 부동산 오른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안티가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사라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놓쳤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묶음으로 오른다. 서울이 아직도 3억짜리가 있어? 사. 아니 그게 나올런지 뭔지 용적률이 350% 400%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전에 뭐 여기 축대가 무너졌는지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고개의 아파트죠. 아무튼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너무나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는 뭐 갑니다. 2006년에서 8년 사이 2년 더 갔고요. 87, 88, 89도 3년 갔어요. 동의합니다. 생각보다 버블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거품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급등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하는데 꼭 그때 사야만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점에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정부 정책으로 양도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 대상 지역은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단타를 불가능하고 지금 사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기를 볼 텐데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새 올해는 거의 제가 전환했잖아요. 주식 전도사로. 올해 썼던 책 디플레 전쟁에 보시면 주식이 유망하다. 네. 뭐 5종류의 유망 테마 이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이 더 좋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은 너무나 세금이 세기 때문에 메모에 해보셨잖아요. 네. 야, 이건 뭐야? 이거 완전 나라가 만드는 세금 거두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주거 안정 이런 게 아니라 세금 수출 시스템이 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캐시카우.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돼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 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와,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사야 되겠어 하고 뭐 빨리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그 뒤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모르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 2년은 더 갈 수 있다. 동의하는데 팔려고 볼 때 뭐 세금이나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자산의 평가액이었지 실현 수익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부가액일 수도 있겠다. 장부가는 기분 좋죠. 요새 인테리어 보세요. 뭐 업계 난리 났잖아요. 지난 9월 달 전체 우리나라 가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 잘 사는 분들 특히 임대 줬다가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막 그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 코로나 때문에도 막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기사도 나왔었어. 우리의 그 몸은 이제 소파의 한 부분이 됐는데요. 좋은 소파를 사야죠, 뭐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부자도 많고 세상에 부자도 많고 또 뭐냐 여력 갖고 계신 분들도 세상에 되게 많은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었는데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7, 88, 89 또 2006, 2007, 2008 그리고 이번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3년이 이제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오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여력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요 정도면 돼 하고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라는 말에는 이미 좀 약간의 그 다급함과 그렇죠. 묻지마 투자가 껴있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여력되는데 안 샀던 분. 그런 분들이 제일 이제 괴로워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자기 돈으로 전세 사셨던 분들은 다 여력이 있으셨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너무 고민 안 하고 샀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세가 앞으로 폭등할 거라 영끌해도 못 사시거나 도저히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아파트 못 산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겨가잖아요. 자꾸 외곽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유동성 장세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투자할 때를. 제로금리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될걸.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유동성 장세라는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요.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장세라는 뜻이에요. 그건 비겁한 설명인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기꾼들이 만든 장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해석은 반도그냥 저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 구입에 따르는 부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입 가능한 사람들이 차입을 해서 부동산을 사려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유동성 장세라는 건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비아냥이 깔려있는 저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용어입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유동성 장세 그러면 곧 끝난다라는 판단이 뒤에 전략가들 말에 숨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잠깐 또 약간 이야기를 더 해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냐 하면 2, 3년 내에는 못 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70%예요. 설비의 30%가 놀고 있어요. 아 심각하네요. 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금리가 인하를 하려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하는. 그래서 어정쩡한 0.5%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리잖아요. 딴 나라 다 제로금리인데 왜 우린 0.5%예요? 이렇게 물으면 더 인하하고 싶었고 또 사실 경제 여건만 보면 무조건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난 4년간 네. 저는 내내 매수하자 그렇게 외치던 사람으로서 네. 이제는 저는 모르는 장이다. 이제 모른다. 예, 그래서 유동성장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사자 그랬으면 나도 이제 역할 다 했고 팔라는 말은 또 못하는 게 버블은 예상보다 더 갈 수도 있고 급등장은 예상보다 더 가는 게 항상 우리가 본 현실이었으니까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팔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살려면 잘 따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제는 정말 겁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저는 달러 사자 쪽에 이제. 달러 많이.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네, 환율 너무 행복해요. 1,1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250원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무려 150원이 낮아요. 이거는 뭐 달러의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좀 사서 뭐 달러 자산으로 저는 미국 부동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싸거든요. 예, 그 미국의 구매 여력 지수 보면 역사상 가장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은 구매 여력 지수로 보면 2005년 이후 최고치죠, 지금.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뭐냐면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당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어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DSR이죠, DSR. DSR, 평균적인 국민들의 DSR을 측정한 건데 한 25% 정도면 적정 보고 40 넘어가면 위기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경계 정도. 50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기준은 거의 40에 근접해 가고 있죠. 30은 상반기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비해 미국은 뭐 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지금? 폭락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이 고점에서 30%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하긴 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한 40, 50%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2년 사이에 임금이 매년 3%만 올라도 30, 40%, 50%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옛날보다 올라갔는데 집값은 그때부터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니까 거기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금리 지금 미국도 모기지금리 3%거든요. 30년 만기 모기지금리가 3%가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뜨겁죠. 물론 이제 못 내는 저가 부동산 쪽에서 특히 월세 못 내시는 분들의 연체 문제 리스크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나라나 다 겪는 저소득층들 분들의 어떤 급박한 어려움은 재정정책으로 푸는 거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의 매력이라든가 또 배당 수익률 이런 거 보면 미국의 그 모기지 쪽, 부동산 쪽 리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츠가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박미 가수처럼 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거고 그거는 뭐 저희가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그 책 보고 재밌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반인이 못하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제도가 리츠라는 좋은 제도가 생겼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꼭 뭐 한국 부동산 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저평가된 거 사면 되는 거죠. 꼭 뭐 가는 것도 사야 되나요? 물론 더 가면 좋죠.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이제 더 갈 것 같긴 한데 너 그러면 올해 살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미국 금리도 우리나라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압도적으로 미국 금리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미국 금리는 뭐 1%가 안 되니까 양쪽 완화를 해서 금리가 오르기만 하면 미 연준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니까 금리가 오를 수가 없죠. 올라봐야 제한적이죠. 근데 그게 최소한 미국도 파월 의장 임기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뭐 금리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오르고 특히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불이 붙은 게 뭐 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계속 저는 일본 리츠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뭐 일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올해도 엄청 올라서 이제는 미국 리츠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적폐분들이 주 구독자이시거든요. 미국 리츠로 갑시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2023년이 고점이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세타리스 파리부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거 어떻게 하래 그냥 뭐 그럼 다음번 고점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주기라는 게 10에서 1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점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89년 또 2006년 25년 17년이군요. 그리고 네. 거기다 17 더하면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산수죠. 뭐 과거와 같은 주기로 보면 2000년대 2020년대 중반인데 중반에서 빨리 오면 23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때가 2022년까지는 정말 힘들어 보이니까 23년 금리 인상을 만약에 본다면 또 23년. 이제 세 번째가 정말 기대는 안 하지만 신도시 예전에 그 이기 신도시 제일 빨리 개발 시작해서 입주가 가장 빨랐던 게 판교인데 5년 만에 입주했거든요. 와. 아이 시범단지. 아. 예. 뭐 알잖아요. 그냥 그 완전히 그냥 개발하는 그 벌판 안에 그냥 허하게 이렇게 하나 하는 게 네. 시범단지가 좋죠 원래. 살 거면 시범단지 사는 거죠. 그렇죠. 원래 좋은 자리를 합니다. 항상 좋아요. 그래서 시범단지 입주 기준으로 5년 걸렸거든요, 그때. 그러면 2018년 9.13으로 발표했으니까 정말 뭐 너무너무 온 우주의 에너지가 다 도와주면 2023년 첫 입주도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중공공 임대, 8년 임대가 시작된 게 2017년 시작했으니까 2025년에 그 물량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면 그 전에 좀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23년 아니면 24년인데 그냥 뭐 빠르면이라고 전세를 붙이시니까 23년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나름 일리는 있죠, 근데 이게 다 가정이에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렇잖아요. 두 번째, 야 정말 이기 신도시 그렇게 입주가 빠르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아니요. 그리고 아니죠. 중공공 임대 8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신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분들이 또 이익 났다고 다 파실 거냐? 그것도 그때 대안이 있어야 파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다 가정을 한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 23년 이러면 재밌잖아요. 딱 꽂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분이 질문하신 거에 빠르면 23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진짜 고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엔드를 3개 하면 고를 수 있다라는 필터를 거죠. 딱딱딱 걸고 그러면 전망이 가능하죠. 뭐 금리 인상이 23년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 좀 흔들리니까. 또 그때 뭐 중공공 임대 8년 다 돼 가는데 그 전에 앞두고 그 매물을 앞두고 좀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엔드 조건을 다 넣으면 23년. 그게 아니라면 그 뒤가 될 텐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이건 아트의 영역이죠. 그렇죠. 예술의 영역이지 뭐 이게 무슨 이코노미스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 올해 역병이 돌아서 세계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30만 명 이상 죽고 세계 경제가 성장률 마이너스 4% 난다라고 작년 11월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놈 주제라겠어요? 그렇죠. 그냥 경제 전망이라는 건 전제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너 몇 년 몇 프로라고 했지 하고서 공격하면 뭐 저희는 죄인이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표현이 뭐 아주 편하게 하자면 이런 조건이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2, 3년 뒤에 고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가격 면수 면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봐주세요. 매물이 좀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예, 저도요. 법인, 다주택자.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좀 있어요, 매물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출구를 열어주면 절세가 가장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랑 내년 시장의 차이를 뭐로 보냐 하면 올해까지 상반기 정도까지는 고가 시장이 좀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질적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제 양적 시장이다. 대중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매물들은 사실 차익이 많이 나니까 나오잖아요. 차익이 수억 되니까 절세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물들은 좀 좋은 매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고가 부동산들이 조정받을 수 있거나 또는 못 오를 수 있다. 덜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유발된 풍선 효과 장세니까 가격의 상승률은 사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